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잘 보셨죠? 네,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틀린 문제 꼭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41번부터 보도록 하죠. 41번. 다음은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5번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의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본에 부본을 무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잘못된 말인데,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지번 부여할 때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본만으로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요. 단 본본도 사용 못하는 본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하고 사업 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 지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 본본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 따라 붙는 것은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이 말 뜻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부족하게 된 메꾸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로 메꾸게 되는데, 하나는 블록 단위로 본본을 무효한 후에 세분해서 부본을 무효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최종 본본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본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무효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 주는 것이 아니니까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본만으로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인데, 정답은 2번이 맞는 말이죠.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을 한다. 정답이 2번이고, 1번의 경우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를 한다. 요트장, 카누장은 일반적으로 체육용지로 보겠지만 흘러가는 물에서 이용하게 되면 지목은 하천이지 체육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틀렸죠? 봉안시설은 지목은 묘지이지 대가 아니고요. 네 번째,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공장 안에 있게 되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로 편입이 되고 주유소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틀린 말입니다. 암석지나 황무지 지목은 임야이지 잡종지 아니므로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2번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린 말인데, 원칙은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 규정 4가지가 빠집니다.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건물 물려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인데, 여기 해당하는 지목이 8개가 있게 됩니다. 도로 설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나 학교용지, 철도용지에 대해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도 가능하며,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하기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가능하다 해서 이 4가지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므로 5번 지문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다음 중 면적이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잘못된 말인데,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에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오차 이내도 있고 오차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이 면적하고 그 다음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 차이점인데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물어본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등록 전환 면적이라는 것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등록 전환은 측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측량 후 면적을 등록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분할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할도 과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오차 이내와 초과를 나눠서 이내의 경우는 면적이 일치하다 보니까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요.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전에 면적하고 경계는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정정이라는 말 나오고 정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초과란 말은 불일치하다 보니까 고치란 얘기인데 똑같이 고치란 얘기인데 문제는 등록 전환만 유독 앞에 붙어있는 말이 직권자가 붙어있어서 여기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45번의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등록사항인 것을 물어봤는데 기억번에 토지의 소재,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합니다. 네이버 지번도 등록하고요. 경계점의 설명도라는 말은 이건 지상 경계점 등록할 사항이므로 잘못된 말이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옵니다. 틀렸고요. 토지의 지목 등록하고 토지의 면적 등록하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까지 등록하지만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디귿번 나와 있는 것은 경계점의 설명도란 말이 나오는데 경계점에 설명도란 것이 나오는 장부는 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장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은 나올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등의 위치가 나오는 것은 얘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사유인 거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이 되므로 총 5개가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인데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지적 측량이나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이게 틀린 말이죠. 등록 전환은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 측량도 실시하다 보니까 4번은 말도 안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측량도 해야 되고 면적도 새롭게 구하는 것이므로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7번인데 경계점 앞에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답인가요? 맞는 말은 2번이 답이죠. 73의 2에 경계선상에 등록된 11.35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지적도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73의 2에서 이렇게 해서 토지간 필지가 있고 여기가 73의 2 지목은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에 11.35 써 있고 여기는 12.51 써 있는데 이 써 있는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 거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실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1m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35m라는 얘기니까 경계점의 거리란 말 여기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틀린 말인데 뭐가 틀렸나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1번의 경우는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잘못된 말인데 이거는
면적을 정할 당시에 지적도 시행지역과 임야도 시행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나눠서 지적도면대 시행지역과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도면상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고 이때 방법을 전자면적 측정기란 기계로서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로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하게 될 것이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측량하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면적 측정 방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적도 보니까 제명 옆에 지적도라고 써 있고 제명 옆에 좌표라고 써 있게 됩니다. 좌표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정하는 거지 전자면 측정기가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의 경우에 73의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 지금 문제상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도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 도각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써 있는 말이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게 됩니다. 이 도면은 측량하지 못하는 지적도고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측량 실시 못하게 되고요. 네,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틀린 말이죠.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면적을 등록하는 장본은 토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장본 면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잘못된 말이고 5번 73의 2에 대한 지목의 토지 지목은 주차장이다. 여기 73의 2에 대한 지목이 주란 얘기는 지목이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지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주차장을 끼고 뭐로 나와야 될까요? 주차장은 차로 나오지 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므로 답은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정답은 4번이죠. 4번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1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토지 소유자가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이므로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는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잘못된 말인데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이 됩니다. 확정 공고일이 바로 청산금 납부나 제급이 완료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승인권자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이니까 3번도 잘못된 말이고 5번은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잘못된 말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49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지적도만 대상이고 임야도란 말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1번은 임야도가 빠져야지 맞는 말이 되므로 틀린 말이고요. 이번의 경우는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상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을 설치하는 것은 2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린 말이죠.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즉 합병할 때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5번이 정답입니다.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3개월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므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경우는 등록할 사항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 2문제 뽑아낸 부분이 있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란 장부에 나올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어서 처음 나오는 것이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이용 및 그 다음에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고,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까지 등록하는 것이 요게 등록할 크게 4가지 등록 사항이다 보니까 요 아닌 게 답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요. 답은 5번이 되겠죠. 토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등록 사항이 아니므로 5번이 답입니다. 좀 쉬웠던 문제고요.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답은 2번이죠.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지적을 직권 정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통지할 당시에는 둘로 세분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둘로 나눠서,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므로, 지금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나온 거니까 요거예요. 7일이지 10일이 아니므로 잘못된 말입니다. 이 2개 가지고서 기출문제가 21회, 23회, 24회, 25회에서 연타로 지금 내고 있으니까 2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서 2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인데, 다음은 지적 측량 적보 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적 측량 적보 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적보 심사 외울 때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었느냐? 3, 6, 3, 9, 7로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제가 날짜 외울 때는 3, 6, 3, 9, 7 외우시고, 처음 3월 30일 안에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기한이 30일이며,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입장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심의 의결을 내리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 1차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의결서 받은 소유자와 이양개인 등이 불만 있는 경우는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는 기간이 90일이며 이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은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여기 통지죠. 통일이 아니라 통지하는 기간이 7일 내 통지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잘못된 건 여기 잘못된 건 맞고요. 아예 날짜를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적부심사의 경우는 이 날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3, 6, 3, 9, 7 외운 다음에 처음 3은 회부할 때 30일이고, 심의기간은 60일이고, 그 다음 연장은 30일이고,
90일은 재심사 청구 기간이 90일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통지 기간은 7일로 기억하시면 요 날짜대로 끼워 넣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등기법인데 53번입니다. 다음 등기 중 도기 등기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죠. 일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전부 말소회복 등기하고 또 하나가 일부 말소회복 등기가 있는데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 도기 등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칠판이란다. 문제에서 1번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표시가 하는 등기. 대지권 표시가 하는 등기는 요거는 구분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들어가다 보니 표지부는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기 때문에 주등기로 할 등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역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로 갈 사유고,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모전의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다 보니까 가등기도 주등기로 실행하므로 4번의 일부 말소회복 등기만 보기 등기이지 나머지 전부 다 주등기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고요. 54번의 경우 다음 중 장부의 보존 연한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 등기기록은 영구보존 맞습니다. 공동 담보목록도 영구보존 맞고요. 그 다음에 신탁원보도 영구보존합니다. 여기서 도면도 영구보존 같이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취하정보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취하정보는 5년짜리고 그 다음에 등기신청 정보도 5년이니까 답은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취하정보하고 신청정보, 즉 취하서 신청서의 경우는 5년짜리이지 10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5번인데 등기의 전자신청의 등기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등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등기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가 있고 등기한 효과 발생 시기가 있으며 등기가 끝나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분하시는데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에는 언제 접수한 효과 발생하느냐? 신청 정보가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전산에 저장된 게 접수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받은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등기한 효과는 또 언제 발생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시기가 되며 마지막 등기가 끝나는 시기는 법조문상에서 규정하기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때 끝난다고 규정합니다.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 보호가 있는데 등기관에 부여받은 식별 보호를 입력하게 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 식별보호 입력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교합이라고 불러요. 교합. 이게 등기 끝나는 시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시기인데 지금 나온 문제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전산에 저장이 된 때에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이거 참 쉬웠던 문제군요. 56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죠.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요거는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또 가처분 등기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은 가처분 등기보다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등기가 있을 경우에 요 세 개 등기 있게 되면 요 세 개 등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보는 게 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처분 순위가 앞선 선순위 등기는 얘는 말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소 안 되고 반대로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는 요거는 가처분권자 승소 판결 받은 경우 단독 신청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는 요 가처분 소송 끝난 경우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할 당시에는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 직권 말소하게 되고 가처분권자가 패소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때는 축탁을 통해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정 못 외우겠으면 어떡하시라고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었느냐. 지우개 써가시라 그랬어요. 정 안 되면은 써가 시험지 옮겨 적어내고 컨닝하세요. 시험 내에도 이걸 많이 내는 겁니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자꾸 내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가등기 뒤에 들어오는 게는 말소할 때 양립할 수 없는 건 직권말소하더라 배운 것이 가등기 뒤에 들어오는 게인데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게는 직권말소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꾸 내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또 가처분권자 등기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 해당 가처분 등기는 이겼기 때문에 직권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1번은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요거 나온 것이고 반대로 4번 지문은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는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는 등기 신청한 경우 이겼으니까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부분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말소되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해당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할 등기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할 첨부 정보로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답은 2번이죠. 전자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정보라만 나왔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 쪽에서 등기표 정보랑 인감을 기본으로 내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내게 돼 있는데 단 인감증명서는 전자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돼요. 인감을 내는 이유는 이제 등기 신청서, 즉 신청 정보나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본인 인자인가 확인할 목적인데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전자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인데 다음 중 등기 신청서의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의 경우 인감을 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갈 것이 인감을 등기 의무자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감을 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올 사유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제출하는데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경우는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경우는 등기표 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도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 됩니다. 둘 다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반대로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경우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 등기표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경우는 인감을 내는 게 원칙이고 이외자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기본 틀이고 그럼 소유권 이외자 언제 인감을 내느냐 정보를 가져오면 상관없겠지만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 멸실해서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인감을 대신 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지금 쉽게 답이 풀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멸실한 경우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죠. 직접 출석하는 경우 출석했다는 얘기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가 될 텐데 이때 인감 면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자는 요 경우만 인감을 내니까 요거는 잡아놓으셔야 돼요. 요거만 내는 것이 소유권 이외자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일체 인감 내는 경우 없습니다. 이걸 잡아놓게 되면 이제 가등기 말소는 똑같은 개념인데 가등기를 말소할 경우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이 가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외 가등기가 있게 됩니다.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정보 당연히 내고 인감도 내는데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에는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똑같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을 가르게 되면은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정보 인감을 다 내는 게 기본 틀이고 소유권 이외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은 필요하지 않은 게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내용 파악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의문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경우 첫 번째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나중에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하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자들의 인감이라는 말이 따라 붙게 됩니다. 소유자들이 인감을 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의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도 이때는 분필되는 토지상에 용의권자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
회유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내는 것도 의무 규정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번째가 제3자의 허가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허가받는 확인을 해서 인감을 내게 한 것이 기타의 경우로 따라 붙는데, 차이점의 경우는 요 3개 등기 신청할 때와 요 4개 등기 신청할 때 법원 앞에 가서 공증받은 경우, 즉 공정증서의 경우에 인감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3가지는 공증받아도 인감을 당연히 내야 되고요. 여기는 인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증받으면. 그래서 공증받은 거로 면제해 주는 것은 요 4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고, 요 3가지는 공증을 받아도 내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옳은 것은 해서 1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가등기 말소할 땐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일단 가등기권자 인감을 내는 거지 소유권자 인감을 내는 게 아니므로 1번 틀렸고요. 2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받은 자의 경우는 전원 다 내는 걸 누구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3번이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서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제3자 허가서를 내는 경우에 제3자 허가서가 공정증서라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 시 등기 신청서가 공정증서라면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소유권자 의무자로 인감을 내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도 인감을 그래도 내야 되니까 틀린 말이고 면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 이후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 등기표 정보의 제출과 관련 없이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정보를 내면 인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보를 못 내는 경우 인감을 대신 내다 보니까 소유권 이외는 등기표 정보 제출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표 정보를 내건 안 내고 무조건 내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부 정보랑 관련이 없는 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에는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정보랑 관련이 있으므로 5번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요거밖에 없어요. 제3자 동의서가 공정 증서일 경우 인감은 면제다. 이렇게 해서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번인데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이행 판결 받은 자의 경우는 승소한 자만 가능할 뿐 패소한 사람 등기 못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 형성 판결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하므로 4번이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뭐가 틀렸느냐? 1번의 경우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 주문의 등기 원인 1에 기재가 없으면 등기 신청서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 1로 기재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판결 송달일자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자입니다. 잘못됐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말 그대로 판결하고 조소까지 인정을 해주되 가집행 선고나 공정 증서 단독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가 첨부돼 등기하는 것이고, 송달 증명서는 예전에 200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증명서 외에는 송달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나요?
틀렸죠? 10년이 경과해도 얼마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판결을 받은 경우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 가능하므로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2번.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다가 아니라 수용은 원칙이 단독 신청할 등기고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하는 경우는 축탁을 통해 등기하기 때문에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므로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2번입니다. 미등기 토지 1필지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경우에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공유가 만약에 일 경우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존 등기할 때는. 근데 문제는 공유자 중 1인이 전원 명의 등기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번 질문처럼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되어도 29조 2호로 빠져가므로 이거는 직권말소할 등기인 거지 효과 인정도 안 하므로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잘못된 말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인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포괄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잘못된 말인데 유증은 참 시험에 잘 냈는데 유증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유증에 있는 경우는 일단 미등기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유증 받은 것도 있는데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지문은 포괄 유증 지문이 아니라 특정 유증 지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일단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등기하는 과정인데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 등기를 실행해버리게 됩니다. 이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실행한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 없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냥 넘겨주면 끝나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되므로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참 잘 나오기 때문에 미등기 받은 경우하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 반드시 세분해서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63번인데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잘못된 말입니다. 지역권은 수반성이 있는 데는 권리다 보니까 유역지가 넘어가면 당연히 수반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잘못된 말이고 유일하게 물권 중에서 이전 등기 못하는 딱 하나의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5번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4번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의할 필요가 없느냐는 물어봤는데 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는 규정하기를 등기 완료 통지의 경우는 5명이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의 경우는 신청인하고 그 다음에 각 호에 제기한다 해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요게 5가지 나옵니다. 각 호가. 그래서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것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통지받을 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대위 채권자가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피대위자, 즉 채무자에게 등기관리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인 소유자에게 등기관리 통지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내야 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멸실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때 정보가 멸실하게 되면 하나 빼먹었죠. 등기필 정보가 멸실하게 되면 이때는 정보를 못 낸 의무자에게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통지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 의무자가 못 냈기 때문에 의무자의 마지막 확인 차원을 알려주는 것이고 권리자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등기필 정보 받으니까. 그래서 의무자다 주의하시고, 다섯 번째의 경우는 이제 관공서가 등기를 축탁을 하게 되면 축탁한 관공서에게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에 나오는 5가지가 각 호로서 받는 자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요거 말고 신청이 또 따라와야 돼요. 신청에는 예시가 없다 보니 여기서 많이 헷갈렸는데 신청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한 경우는 의무자 신청했으면 의무자도 같이 통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채권자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명은 누구 입장이냐? 이 두 명은 신청인 자격으로 받는 것이 내용이어서 이 5가지가 통지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5가지 없는 거, 요게 답이 됩니다. 먼저 1번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정보 멸실한 경우는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에 등기 명의인 소유자 통지받는 거 맞고, 세 번째, 관공서가 축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나왔네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판결을 통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은 의무자 같이 받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 5번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이 안에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5번이 답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또 문제가 등기법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공부할 때.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모의고사처럼 틀린 부분은 반드시 3분 다시 해서 꼭 다시 책 보시고 다시 익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틀린 부분 꼭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이번 모의고사 풀이의 과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